이제 막 잠자리를 준비하고 좋아하는 잠옷을 입으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람을 설정해요. 8시간 후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의사들이 제한하는 수면 시간 아닌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8시간의 권장 수면 시간은 그저 신화일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수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것은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24시간 주기 리듬은 많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내부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우리 몸을 환경 및 낮 동안 노출되는 빛의 양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만이 24시간 주기 리듬을 가진 생명체는 아니에요. 동물, 식물, 심지어 일부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발견되죠. 생체 리듬은 수면, 식욕, 심지어 호르몬 생산까지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낮 동안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이 되면 신체는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수면을 촉진하죠. 24시간 주기 리듬은 신체가 이런 호르몬을 생성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어 신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차나 직장에서 불규칙한 교대 근무를 하는 등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 패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기 어렵거나 밤새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피곤하고 멍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낮에는 자연광에 노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을 준수하고 신체 내부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면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우리 나이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은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약 14시간에서 17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유아가 되면 매일 11시간에서 14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성인이 되면 7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나이 외에도 유전적 요인은 수면의 필요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수면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경향이 있어요. 또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신체 회복과 재생을 위해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는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감기에 걸렸거나 과식했을 때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이고 어떤 사람은 종달새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빼미형은 밤에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반면 종달새형은 아침에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어요. 두 유형의 사람 모두 고유한 습관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설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나서 하루 종일 어떤 옵션이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세요. 수면 자세는 어떨까요? 잠자는 자세도 깨어났을 때의 개운한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자세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면 일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최소 1, 2주 동안 수면 습관을 기록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등 대고 자기, 옆으로 누워 자기, 엎드려서 잠들기 등 바꿔가면서 기록하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선호하는 수면 자세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 등이나 옆으로 누워서 자면 더 잘 쉴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두꺼운 베개를, 등을 대고 잘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죠. 코가 막혀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 머리를 조금 더 높게 하고 등을 대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높은 베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엉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등을 대고 자되 무릎 아래에 베개나 만수건을 깔고 잡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유명한 애증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수는 없죠.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누즈 버튼이에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정말 더 많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까요? 이 또한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잠을 더 많이 자도 장기적으로는 더 피곤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10분 간격으로 자고 깨는 수면은 좋은 수면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제대로 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또한 실제로 너무 많이 자는 것이 가능합니다. 늦잠을 자면 낮에 더 졸리고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같은 침대나 방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스누즈 버튼과 헤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알람을 설정하세요. 올빼미형이어서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면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스케줄을 찾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스케줄을 지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자세를 바꾸면 신체에서 올바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다시 잠들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알람 시계를 방 건너편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 다시 잠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수면 패턴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잠들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잠자리에 든 후 잠들기까지 약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불면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잠드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면 수면 부족일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나 식단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을 자고 있다고 해도 수면이 분할되어 있거나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